댓글들을 네. 많이들 달아주셨어요. 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제 Q&A 시간으로 해서 네. 또 궁금해하시는 대표님한테 뭐 좀 질문을 하셨던 분들 그걸 몇 개를 이제 선정을 해갖고 거기에 대한 좀 대안을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효행지구가 참 많은 이슈를 받았습니다. 왜냐면 과연 그 관심이 가격에 네. 분양이 될 것이냐. 네. 아니다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. 네. 무슨 거기가 뭐 얼마나 대단한 입지인데 거기가 무슨 9억대가 뭐 넘어가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. 네. 네, 그래서 논란의 중심이 돼 있는 네. 효행지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그 효행지구의 분양가가 얼마가 될까라고 이제 저희들이 예측을 했던 근데 거기가 댓글이 제일 많았죠. 네. 제가 그거 보면서 문제성 발언을 좀 하는 게 좋구나. 그래야지 관심을 끌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. 많이 먹어요. 네, 그게 무관심보다 차라리 저는 좋더라고요. 네. 네, 근데 그 얘기를 중개업자들은 아마도 제 얘기에 거의 다 공감을 할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아니면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을 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분양가보다는 항상 높게 나왔어요. 예. 근데 그게 왜 그런가를 이제 우리가 그냥 수치로 한번 어설프지만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. 그 댓글을 보면서 왜냐면 설득력 있게 그래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해봤는데 지금 표준 건축비가 대한민국 표준 건축비가요 79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. 평당. 예, 평당. 근데 이 얘기 했더니 아파트 짓는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790만 원 아니래요. 더 된다고 얘기를 해요. 예. 그리고 1년에 상승하는 게 한 50만 원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 표준 건축비는요. 그 PF 대출을 일으키는 이자 있죠. 이건 안 들어간 거예요. 그냥 순수 건축비예요. 건축비. 그럼 이제 뭐 아파트는 그 건축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게 더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다른 건축에 비해서 법 규제 받는 것도 조금 더 있고 그러니까 그 건축비가 실제로 아파트는 한 1,300 정도 든대요. 거의 2배 정도 더 비싸요. 일반 건축 표준 이런 건축에 비해서 공동주택은 한 1,300 정도 이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. 왜냐면 수도권은 좀 그 지방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다는 얘기를 해요. 이게 효행지구를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게 2028년이에요. 그러니까 최소한 한 2년 이내에는 분양을 할 것 같거든요. 26년도. 근데 말은 28년도라고 하지만 항상 보면 뒤로 밀렸어요. 한 30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 지금 왜냐면 땅 자체도 그 건설회사에 아직 매매가 되거나 판매가 된 건 없어요. 왜냐면 화성시하고 농어촌 공사가 지금 그 녹지 부지 때문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마무리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. 예,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토지에 관해서 건설사에 넘기는 그 매매 가격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아파트 건축비만 지금 본다고 하면 한 1,300에서 1,400 정도 지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이거 가격만 하면 34평 기준으로 해서 얼마입니까? 34평. 한 1,300으로 할까요? 한번 해볼게요. 한 4억 4천 정도 나와요. 예. 4억 4천 정도 나와요. 그리고 지금 우리 동네 여기 땅값이 그 메인 도로 쪽으로 상업지긴 상업지인데 이게 평당 한 1,000만 원 정도 해요. 예. 그럼 아마 그 효행지구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농어촌 공사가 뭐 도로도 다시 닦아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공원도 지어야 되고 상하수도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땅값이 한 1,200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? 그러면 한 아파트 보통 우리가 용적률 들어가는 거 보면 34평에 한 18평 정도 이렇게 주어지거든요. 땅값만 하면요. 그러면 한 1,200 정도 땅값 생각하면 1,200에서 1,400 정도 돼요. 땅값은 보통들. 그러면 1,300 중간선을 하자고요. 1,300에 한 18평. 그러면 2억 3,400이에요, 이게. 그렇게 되죠. 예, 그러면 이거 어영부영 이것만 해도 거의 한 7억 가까이 되죠. 예, 7억입니다. 그럼 여기에서 PF 대출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? PF 대출 한 0.3%라고 생각을 하자고요. 이 건설사가 대출 받는 거. 그럼 0.3%로 3년 정도
토지 매입하고 분양까지 하는 그 과정을 이쪽은 한 3년 정도 아주 타이트하게 잡은 거예요. 그러면 이게 0.3% 하면 7억 정도 해당되는 돈이 6천 정도 되거든요. 6천 정도 되죠. 그럼 이게 7억 6천이 이 사람들의 원가예요, 건설사. 거기다 또 마진. 예, 그럼 마진 붙여야 되잖아요.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마진율이 조금 더 올라가요. 경기가 좋았을 경우 마진율, 뭐 완판을 빨리 쉽게 하기 때문에. 그럼 이거 뭐 대충 해서 한 10% 붙인다고 해도 8억이에요. 8억 한 5천 정도 되는 거죠. 그럼 이자 후불, 그 다음 에 확장비. 그러네요. 예, 어영부영 9억 나와요. 근데 이거 맞춰가지고 대부분 할 거라는 예상을 해요, 중개업자들은.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이 그냥 단순히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받은 그냥 장사 속으로 손님한테 전세보다 매매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극히 드물어요. 우리가 뭘 팔아도 확신이 있어야지 팔잖아요.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품들을 우리가 지금 중개하는 상품, 전세 상품하고 월세 상품하고 매매 상품이 있다면 매매 상품을 형편된다면 더 추천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해서 신규 분양하는 신규 주택들 자체가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미분양이 일단 되더라도 그 가격대에 분양이 될 확률이 높다. 미분양은 솔직히 나중 문제 아니에요, 그렇죠? 미분양은 경기가 나쁘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. 네. 왜냐면 주변은 우리는 지금 우방이 4억 5천이에요. 그리고 동아지구가 지금 얼마냐면 제가 보니까 평균가가 한 5억 5천에서 5억 8천 정도 해요. 그럼 9억이 하면 미분양 나와요.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거 모를까요? 압니다. 알아요.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. 우리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미분양 나올 거 가정하고 이거 매매가에 다 엎어버린다니까요. 그러니까. 네.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그 댓글 중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. 아니 동아지구가 분양가가 지금 뭐 5억 5천 한 6억 정도가 되는데 왜 효행지구가 무슨 9억씩이나 할 거냐? 100% 미분양 아니냐?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그 가격에 분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, 그렇죠?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. 우리는 일반인들은 급매로 내가 팔아야 된다 하면 몇 개월 안에 팔아야 돼요. 자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. 근데 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어놓고 안 되면 2년 동안 팔지 뭐 이런 생각을 가져요. 그 분양팀이나 그 대행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미분양 난다고 한들 이거 2년 안에 못 팔겠어 이 생각을 갖는다니까. 시간이 우리보다 더 길어요. 시간 있죠? 돈 있죠?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9억에 나온다고 한들 별로 놀랍지 않은 가격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설득력 있나요? 있네요.